오늘은 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둘째 아들이 아토피가 생겨서 그 아토피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영양요법으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영양요법이 현대 기능의학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또 질병이 생겼을 때 안전한 영양으로 치료해서 저희 몸에 좋은 기능을 자체적으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다룰 암 예방과 치료에는 분자교정이라는 기능의학의 시초인 학문으로 많은 암 환자들을 영양으로 치료한 그런 대단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영양이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첫 번째 인사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분자교정학의 창시자인 아브람 호퍼 박사는 캐나다의 신경정신과 의사다. 1950년부터 5,000명 이상의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암 환자도 1,300명 이상 치료하였다. 여러분,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어떻게 암 환자를 이렇게 많이 치료했을까요? 1,3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정말 신기하기도 하죠. 자,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그 아래 문장, 이는 호퍼 박사가 환자 치료에 분자교정요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자교정요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자교정요법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효소 등 이런 영양물질을 공급하여 면역력을 도와주는 방법이기에 부작용보다 오히려 체력적으로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약을 먹다 보면 그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을 막고자 또 다른 약을 먹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증상만 완화시키는 그런 의학으로 원인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정말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 그 부분을 순간적으로 수치적으로만 낮추는 그런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약을 통해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맞추고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을 정상 범위로 낮추는 이런 수치적으로 안정권에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호퍼 박사는 정말 예전이죠. 1950년부터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이미 영양으로 우리 몸의 면역을 도와주면서 부작용도 없는 이런 방법을 창안하신 겁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 영양소를 고르게 먹었을 때 불편한 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부작용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산균을 먹었을 때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장의 독소가 가스로 30% 배출되고 나머지는 우리 몸 곳곳에 뿜어져서 배출을 시키기 위해 피부로 그 독소를 배출하려고 유산균이 역할을 했을 때는 가려움이 생길 수 있고 두드러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뇌로 갔을 때는 두통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저희는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종종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부작용이 아니고 우리 몸이 좋아지기 위한 반응,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교정요법은 지금 현대의학과 반대되게, 대중요법과 반대되는 기능의학의 시초로서 그 질병이 가진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세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는 부분이 남다르고요. 인간 중심의 의학으로 사람이 가진 본연의 자연 치유 효과를, 치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원인도 모르는 다양한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들은 저희의 대사 불균형,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 생활 습관, 스트레스, 이런 오염 환경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해독과 면역, 염증,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저희 몸에서 스스로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유가 정확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호퍼 박사는 이미 1950년부터 이 분자교정요법을 환자들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정말 환자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내죠. 이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사례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줄에 호퍼 박사는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뜻은 그 환자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뿐 아니라 수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와, 정말 치유됐다는 말이 맞네요. 일상생활도 하고 돈을 벌며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 호퍼 박사가 얼마나 환자들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정말 완벽하게 치유되어서 저런 일상적인 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된 문장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단순 나이가 아니라 건강한 수명이 길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수입이 가능한 일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발병되지 않은 그런 질병들을 예방을 통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시고 생활 습관부터 음식, 운동, 수면 등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개선해 나가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매년 1회씩 캐나다에서 분자교정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36년 동안 계속된 학술대회는 세계 18개 나라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토론한다. 금년에 90세인 호퍼 박사는 학술대회의 총지휘자로 모든 학자들의 발표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며 정확성과 노고에 대한 칭찬과 잘못에 대한 지적도 빈틈이 없다. 와우. 자, 90세인 호퍼 박사께서 정말 세계적인 학술대회에서 직접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매년 4회씩 발간되는 분자교정학 저널의 발행인으로서 발표되는 내용을 일일이 점검했다. 나이를 고려한다 하면 어려운 일이다. 와, 어떻게 저희 주변에 90세인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호퍼 박사처럼 건강을 유지하면서 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모습은 근력이 떨어지고 거동도 좀 불편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또는 만성질환도 항상 가지고 계신 그런 어르신들을 떠올릴 것인데요. 어떻게 이 호퍼 박사는 90세까지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호퍼 박사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 분자교정요법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령에도 젊은이들처럼 일할 수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의사들이 정말 그 약들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쉽게 처방하고 먹일 수 있을까요? 가족들을 먹이지 않으면서 환자들에게만 처방하는 그런 약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호포 박사는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환자에게처럼 분자교정요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본인도 정말 안전하게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도 생겼을 거고요. 90세까지도 저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자교정학은 현대의학적 치료와도 협력한다. 수술요법,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의 치료와 병행하였을 경우에도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 왜냐하면 분자교정법이 인체의 면역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글을 쓴 분은 우리나라에 한국분자교정학회가 있고 그 회장님 박성호 회장님께서 이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쓰신 인사말입니다. 이미 2008년 8월에 이 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분자 교정 치료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이 치료한 그런 사례를 책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얘기 더 나누고 하겠습니다. 6조 펼쳐주세요. 중간쯤에 암의 치료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유전학이 발달하고 항생제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암의 정확한 원인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암 환자가 정말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틀어 암 환자는 4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을 정도로 암 환자가 많은데요.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이 암의 정확한 원인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병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식생활의 바탕으로 된 식원병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병원에서는 증상만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잠시 멈춘 듯 하지만 다시 또 재발하는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토피, 관절염, 고혈압, 당뇨 이런 등의 치료 방법이 딱히 없는 그런 병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정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자교정요법이 맞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발병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치료 결과 또한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환자의 삶의 질은 황폐화되고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치료 결과는 실망스러워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할 정도다.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암 환자분들은 암 치료를 하실 때 너무도 힘든 고통을 참으셔야 되고 그 치료 과정 속에 정말 제 몸이 더 나빠지는 그런 과정들도 느끼시면서 정말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는 사례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산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참 많죠. 8쪽에 보시면 대체요법이 필요하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입니다. 전통의학이 암치료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자 실험정신이 강한 임상의사들은 대체요법과 자연요법을 수십 년간 사용해 오고 있다. 이들의 임상 사례들은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분야로 발표되었지만 철저하게 무시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였다. 자, 이 대체요법을 제시한 분은 정말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조차 굉장히 무시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대체요법과 자연요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기존 의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새로운 세력이 생기고 기존의 것을 위협하는 경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비난하고 무시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정말 의사 정신을 투철하게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환자들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들이 정말 많았기에 오늘날 기능의학 대체요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간에 현재 의료 관행은 특허를 받은 약물 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 제품의 처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받은 약물 치료는 의존하지만 천연 제품 처방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천연 제품은 인정하지 않고 특허받은 약물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이 특허라는 것 때문인데요. 특허를 받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고 제약회사에서 이득이 되면서 오히려 거기에 반하는 천연 물질은 본인들에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여러분이 다음에 한자혁명이라는 조한경 의사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얼마나 제약회사와 병원이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방법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질병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 방법을 좀 정확하게 깨닫고 건강할 때 우리 몸에 적용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인의 40% 이상이 전통적인 의사들보다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요법 의사를 매년 방문하고 있는 것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의료계에 있어서 저희보다 더 빠른 증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전통적으로 현대의학에만 의존하는 의사들보다 통합적인 전체적 서비스를 하는 자연요법 의사에게 왔다. 꾸준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한계. 정말 관절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위장약을 처방하고 혈압이 높아 혈압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약도 함께 먹고 점점 약이 늘어나고 정말 왜 약을 먹는데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환자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본인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배우고 활용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자교정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자교정학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신체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최적의 양으로 보충함으로써 신체의 생화학적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가장 핵심입니다. 최적의 영양소, 최적. 사람마다 상황도 틀리고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 영양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분자교정학의 취지이고 그걸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자교정의학적 자연요법들이 치료를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정말 근거나 사례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분자교정요법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 환자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된 그런 책이 이 암 예방과 치료의 책입니다.
그래서 분자교정학과 희망 부분 본다면 분자교정은 최적의 영양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적 복용량은 그냥 그 양이 일반적인 섭취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 다량으로 복용하는 것을 메가도스라고 부르는데 이 다소 조금 부적절해 보이기도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펠라그라라는 미국에 사망자가 엄청 많았던 질병이 있었는데요. 어떤 병이냐고 찾아봤더니 손, 발목, 얼굴, 햇볕이 닿는 부분에 홍반이 생기고 발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위장장애, 신경장애, 설사, 의식장애 등이 오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이 펠라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이아신, 비타민 B3거든요. 이 나이아신을 하루 권장량을 10mg 가량인데 3000mg으로 늘렸다고 해요. 300배의 용량을 먹은 거죠. 이 정도는 메가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B12가 권장량은 이러하지만 1000배 이상을 먹었을 때 메가도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요. 우리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전통적인 암치료법과 함께 자연치료법을 병행하면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현대의학과 자연요법을 잘 병행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모두 힘써주시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천천히 책을 읽으면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